2021년 1회 3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질소 보정 능력이 없는 미생물은 우리가 미생물 파트에서 다양한 미생물을 배웠어요. 그래서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배웠는데요. 클로스트리디움, 글루균, 아조토박터 이것들은 다 질소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균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질소를 고정해서 기생식물과 함께 공생하는 그런 세균들을 총칭하는 게 글루균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은 단독 혐기성 질소 고정 세균이고 아조토박터는 단독 호기성 질소 고정 세균이에요. 2번이 답인데요. 니트로박터 이거는 토양 내 암모니움의 질산화 과정 중에서 아질산을 질산으로 산화시키는 그런 질산균의 일종입니다. 31번에 2번이에요. 32번 토양 구조 가운데 작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구조, 입당 구조, 떼알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만들 때 떼알 구조 만들어야지 항상 요거 기억해 주세요. 33번 토양 내의 질소 고정화 반응과 무기화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엔율, 탄질률의 범위는 20에서 30. 답은 2번입니다. 퇴비화 과정의 3단계 순서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퇴비를 진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열, 냉각 감열, 숙성 이 세 가지 단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 냉각 감열, 숙성 세 가지죠. 답은 34번의 1번입니다. 35번 토양 미생물의 질소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질소 대사 과정 중에서 질산대 질소가 암모늄 태 질소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환원된다 얘기합니다. H 수소가 붙었잖아요. 수소가 붙는 것은 우리가 환원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은 질산이 환원된다. 질산 환원 과정입니다. 36번 품종이 퇴화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작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계속 키우다 보면은 퇴화돼서 이런 품종을 교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원인이 유전적 퇴화, 생리적 퇴화, 병리적 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도요 유행이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6번에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7번 토양이 물이나 바람에 유실되면 유기농업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러게 해서 이게 바로 침식인데 이 침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요. 우리 경사지라는 곳에서는 일양 방향과 경사지 방향을 같도록 하면은 일양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계속 물이 흘러나가겠죠. 이거와 직각이 되게끔 요 키포인트입니다. 직각이 되게끔 재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8번 우리가 축산에 대한 얘기예요. TDN 이 용어에 대한 걸 아셔야 되는데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총 가소화 영양분 이것들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2번 영양소 소화율 이거 포함됩니다. 사료가 가축 등의 대사작용에 의해서 이용된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료가 갖는 총 에너지에 의해서 손실되는 부분 그래서 TDN은 사료의 총 영양분으로부터 분중에서 손실되는 양을 빼서 가소화 성량으로 표시합니다. 39번 습도가 높은 대기 중에 토양을 놓아두었을 때 대기에서부터 토양에 흡수된 수분으로서 마이너스 3.1 메가파스칼 이하의 포텐셜을 갖는 것은 이것만 보셔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흡습수입니다. 토양을 이제 수분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그런 표시 단위가 있는데 메가파스칼 범위가 나왔어요. 양액을 타실 때 미량 요소로 해당되는 것은 답은 철, 망가니즈라고도 하죠.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니켈. 다 10번에 이제 4번입니다. 토양 침식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1번에 이 토양 침식에 가장 미치는 거 화학성. 물론 화학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42번 pH의 중요성. 토양 산도 왜 중요할까요? 바로 강산성이 되면은 작물에 불리하지 않다. 이게 해당되진 않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pH는 무기 성분, 그 미네랄의 용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강산성이 되면 알루미늄과 망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작물에 피해를 주고요. 중성 부분이 물론 식물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다르지만 이런 중성 부분 pH 6에서 7 이런 범위가 식물 양분 흡수가 용이한 편입니다. 43번 토마토를 온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왜 온실가스 같은 말로 CO2 가스를 우리가 탄산 시비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광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44번 연작의 피해가 가장 심한 작물은
여러분들이 작물을 심어요. 그랬을 때 이 한 가지 작물을 계속 심었을 때 피해가 많이 나는 작물의 피해를 연작의 피해. 그래서 이 수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작하면은 피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박 키우시는 분들은 토양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잘한다는 건 유기물도 시비하시고 토양에 대한 병해충도 조절해 주시고 다양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시겠죠. 답은 44 번의 3 번입니다. 간척지 토양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 간척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내염성 작물이다라고 하는데 내염성이 강하고 내염성이 약하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내염성이 약하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작물은 우리가 콩, 감자, 사과, 배, 복숭아, 야운드콩, 양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5 번에 답은 4 번 콩이죠. 사탕무, 수수, 양배추는 내염성이 더 강한 작물이에요. 46 번 포식성 곤충과 기생성 곤충 구분할 수 있겠죠. 포식성 곤충은 씹어먹는 거, 잡아먹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은 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곤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6 번에 무당벌레가 대표적인 익충이죠. 익충. 아주 이로운 충. 그래서 며칠 전에 드라마 보는데 무당벌레 보고 깜짝 놀래하시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무당벌레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 47 번. 고구마의 저장 온도와 저장 습도로 적합한 것은? 우리가 고구마를 캤을 때 장기 보관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47 번에 12 도에서 15도 보관하시고 습도는 85 에서 90% 요게 알맞은 본저장 온도예요. 근데 만약에 고구마 캤는데 상처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럴 때 큐어링, 우리가 아몰이라고 하는 이런 고온에다가 고습도에 보관해 주시면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48 번 토양층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토양층, 토양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48 번의 답은 4 번입니다. 5층 유기물층위로 유용진목 유기물층 맞죠? 이 A층 위에 존재하는 그런 층입니다. 49 번 품종의 형질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품종의 형질과 특성. 품종의 형질이 다른 품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특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인제 맞는 이 특성에 대한 정의고요. 품종의 형질은 인제 작물 형태적, 생태적, 생리적 특성, 생리적 요소를 말하고 품종의 특성을 이렇게 장간, 단간, 숫기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품종 형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 보면 형질과 그다음에 특성을 구분하셔야 돼요. 50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벽시 소독을 할 때 이 벽시 소독을 하는데 방지하기 위한 병들이 있겠죠. 도열병, 깨시무늬병, 키다리병이에요. 도열병, 깨시무늬병, 키다리병. 입장무늬병은 벽시 소독으로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답은 1 번이에요. 51번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여서 많은 거 만드는 거 바로 난황류예요. 그래서 유기농업을 실제로 병해충 방지하실 때 이 난황류 만들기를 체험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체험 농장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이때 계란 노른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들이 바로 유화제, 잘 섞이게 하는 거예요. 계란 노른자가 식용유 잘 안 섞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잘 섞이게 하는 게 계란 노른자가 식용유 잘 섞이게 해 주는 게 유화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랑 이렇게 식용유나 여러 가지 잘 안 섞일 때 계란 노른자가 톡톡하게 유화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일반 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전환하는 그런 과도기의 기간이 얼마일까라는 문제죠. 그래서 한우, 그다음에 젖소, 사냥, 돼지, 육개, 산란계, 오리, 메추리의 사슴에 따라 다른데 자주 나오는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면은 돼지 5 개월 그리고 인제 한우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52 번의 답은 3 번인데요. 식육 생산용 돼지는 최소 3 개월이 아니라 5 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53 번 두과 높이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번. 이 보시면은 높이 작물을 주상미의 간접 형태라는 재배는 이런 질소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과 높이 작물이 그렇습니다. 54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복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키가 작고 대가 실한 품종, 잘 쓰러지지 않는 품종을 심으셔야겠죠.
55번 탈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종자를 수확하고 인제 "탈곡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반적으로 탈곡에 대한 그런 회전 속도가 빠르면 종실이 깨지고, 그리고 만약에 느리잖아요. 탈립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수확 후 2-3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인제 탈곡 작업을 수행해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수확하면은 종자를 좀 말리셔야 되거든요. 말리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에 발화의 3대 조건, 수온, 상광, 그리고 4대 조건, 수온, 상광, 빛이겠죠. 책 부엽토와 지렁이에서 자연에서 지렁이 역할에 관하여 설명한 사람은 바로 다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죠. 유기농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것은 지속농업, 자연 생태계 보전, 순환농업, 정밀농업과 관계는 없습니다. 돼지의 임신 기간은 114 일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전환 기간은 5개월 이상입니다. 60번 죽과 녹비작불로 해당되는 것은 베어리 배치, 자운형, 클로버, 알팔파, 풋배기, 콕배기, 완두, 루핀입니다.